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향기치유 미희입니다. 네, 오늘은 치약을 만들기를 할 건데 시중에 치약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치약을 만들어서 쓰거나 천연의 제품을 찾아서 써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언론 매체를 보면은요, 치약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치약은요, 세제로 만들었고요, 돌가루로 만들었고 살충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3개를 제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치약은 세제다 라고 하는데요. 치약에는요, 샴푸나 비누, 그리고 집안 청소와 몸 닦는 제품에 들어가는 SLS라고 하는요,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치약으로 이를 닦고 과일을 먹으면 단맛은 감소하고 쓴맛이 나죠. 이건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의 미각세포를 약 30분 동안 마비시킨다고 하네요. 계면활성제는 닦아내는 정도가 아닌 혀의 맛을 잃게 하는 그런 자극제인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2, 3회 닦는 것으로 평생 쓴다라고 하면 그 양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겠죠.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은 간을 또 많이 손상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약에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치약을 동그랗게 짜고 그 안에 바퀴벌레를 넣어 놓으면 약 15분이 되면은 모두 죽는다는 실험이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기에도 징그럽지만 그 살충제가 우리 이를 닦을 때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 데서 살충제를 거의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살충제를 이런 모기약이나 이런 뿌리는 퇴치제로 쓰지 않는데 그 살충제를 가지고 저희가 매일 하루에 2, 3회씩 이를 닦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약은 돌가루로 만들었는데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빨을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커피나 또 담배 이렇게 음료수 색깔 있는 걸 먹다 보면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연마제를 쓴다네요. 근데 그 제품 회사마다 연마제가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연마제를 썼을 때 만약에 이가 시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연마제를 쓰면 이가 많이 깎여서 더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치약의 용도가 이를 닦는데 이외에도요,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다가 짜두면요, 살충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가구를 닦을 때나 컵이나 냉장고를 닦을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닦을 때,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손톱 소지를 하는데 손톱에 문지르면 매끈매끈해진다고 손톱에다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레파스 같은 얼룩을 지울 때, 또 액세서리를 닦고 주방이나 욕실 청소에도 탁월하고요. 기스가 난 유리시계에다가 그거를 문지르게 되면은 기스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또 악취가 나는 것을 청소할 때도 좋다고 해요. 이런 용도로 쓰는 치약을 원래는 저희가 이빨을 닦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도 써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입을 이런 걸로 닦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치약을 천연으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기를 할 때 베이스라는 걸 가지고 만들기를 했죠. 그 베이스를 저는요, 이 천연 아로마 치약을 가지고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 베이스를 준비하시고요. 동의보감에 보시면은요, 상추가루는요, 이빨을 하얗게 만드는 재료로 해서 옛날에는 많이 썼다라고 해요. 이 상추가루를 만들 때는요, 전자레인지에 2분씩 상추를 이렇게 펴가지고 돌려서 한 3, 4번 프라이팬에다가 누룽지를 만들듯이 프라이팬에다가 상추를 이렇게 펴서 약한 불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건조해져서 바시락바시락 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추를 사용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상추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상추 가루를 쳐서 구입을 했어요. 양이 많은데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일리톨이 있는데, 이 자일리톨은 우리 충치 예방에 굉장히 좋죠. 근데 저는 이 자일리톨을 커피나 음료나 음식에 단맛을 낼 때 먹을 수 있는 자일리톨을 준비를 했어요. 이 먹는 걸로 충치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불소가 입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화학적인 성분이라고 하는데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천연 이렇게 충치에 좋은 자일리톨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천연 치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케이크나 이렇게 겉면이 촉촉해서 마르지 않게, 그리고 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글리세린이라고 있는데요. 그 먹을 수 있는 글리세린을 저는 구입을 인터넷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천연치약에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글리세린을 넣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글리세린을 넣으셔도 돼요. 글리세린이 하는 역할은 보습인데, 보습을 주면서 이를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만들 때도 글리세린을 많이 넣기도 하죠. 그래서 글리세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베이킹 파우더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빵을 만들 때 넣어서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먹는 베이킹 파우더를 준비했는데, 얘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돌가루로 연마제 역할에서 이를 닦을 때 커피나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에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천연으로 베이킹 파우더를 활용해서 그 연마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라벤이나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천연 치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준비되어 있는 치약인데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요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저는 천연 치약의 베이스를 미리 여기다가 짜서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도 쓰시면 좋기는 한데, 여기다가 상추가루를 넣어서 미백을 더할 거고요. 또 자일리톨을 더 넣어서 이빨의 충치를 예방할 거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또 연마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천연 치약을 한번 만들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 치약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왜냐면 어떤 걸 만들 때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를 저는 천연 치약으로 만들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뚜껑을 여시고요. 치약을 조금 이렇게 닦아내고요. 이렇게 접시를 준비해 두시면 깨끗하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요 자일리톨과 상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건데, 일단 에센셜 오일은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이 두 가지를요 넣을 건데, 상추가루는요 이걸 다 넣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걸 넣어서 만든 치약을 쓰고 있는데, 상추가루를 넣었을 때 좀 되게 짙은 상추의 향이 나서 이걸 가지고 한 3개 정도의 치약을 만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로 나눠서 여기 베이스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요 그냥 쭉쭉 짜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만들어서 지인께 선물했는데 입이 개운하고 이빨이 하얘지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 먹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당히 상추가루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자일리톨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을 건데,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에는요 얘네들을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펌프식으로 넣는 거는 끌어올려질 때 이렇게 가루나 이런 것들이요 잘 빨려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물을요
제가 계량컵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10ml의 물을 받으셔가지고 저는 이미 여기다 따뜻한 물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이렇게 네, 10ml의 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요, 자일리톨을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우리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 넣듯이 이렇게 조금만. 나는 충치가 잘 발생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좀 자일리톨을 많이 넣으시면 되는데, 자일리톨은 녹이면은 나중에 또 굳어가지고 이런 용기에 했을 때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줄 건데요,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소금,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 치듯이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숟가락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녹여주신 후에 여기 있는 베이스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하면은 더 빨리 녹아서 많이 젓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를요, 녹여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센셜 오일, 치약이라고 쓴 에센셜 오일을 뚜껑을 따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원액인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저는 미리 블렌딩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넣고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주셔도 되고요. 이 용기에 있는 그 펌프를 그냥 뚜껑을 닫으셔가지고 많이 흔들어 주세요. 원래는 이 용기에다가 바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런 비이커에다가 미리 베이스를 넣고 이러한 거 넣는 것들을 넣어서 잘 섞이게 저으신 다음에, 우리 넣을 때 짤순이라고 아시죠? 여기 보면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짤순이라고, 여기다가 우리 케이크 만들 때 이렇게 모양 내는 거죠. 여기다가 그 치약을 전부 다 따르셔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를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런 용기에다가 이렇게 부으시게 되면은 잘 들어가겠죠.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천연 치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천연 치약을 만들어 봤죠. 그 천연 치약의 베이스가 됐던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치약은 계면활성제나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아서 아주 깨끗하고 상쾌하게 이빨을 닦으시면서도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이걸 닦다가도 이 치약을 먹게 돼도 여러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 계피라는 오일은요, 열을 발생시켜서 순환을 이루어주고 감기 걸렸을 때 이걸 먹게 되면 몸이 따뜻해져서 감기에 좋겠죠. 또 벌레 퇴치에도 굉장히 좋다는데, 창틀 같은데 계피를 놓게 되면은 벌레 같은 게 들어오다가 도망을 간대요. 그리고 여긴 페퍼민트라는 오일이 들어있는데 메탄올 함량이 높아서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미르, 이거는 소독 성분이 있으면서 건강한 잇몸과 구강 조직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출산 후 상처 회복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가 된 에센셜 오일이기도 하죠. 윈터그린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또 항염 및 소독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닦을 때 좀 깨끗하게 닦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클로브라는 오일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로즈마리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에 좋은 이런 오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쓰게 되면은요, 이 아이 정말 탁월하고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